안녕하십니까.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기업 실무자를 위한 기후 ESG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SBT의 과학기반 감축 목표입니다. 탄소 중립,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핵심 생존 전략이 됐죠.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 약속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그 약속이 정말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제3자가 인정해주는 검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SBT의 개념부터 1.5 목표 설정 방법, 그리고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최신 기준까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7월로 최신 표준인 V2.0 전환기를 고려하여 정리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왜 지금 SBT를 알아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 회사 친환경적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투자자와 글로벌 고객사는 기업의 탄소 감축 목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SBT죠. 이 강의는 ESG 담당자나 지속가능 경영을 고민하는 기획자, 특히 공급망 심사에 대응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기획했습니다. 오늘 15분 동안 SBT의 개념과 인정 절차, 그리고 1.5 경로에 맞춰 우리 회사만의 목표를 정렬하는 실무 팁을 전해드립니다. 그린워싱 논란은 피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을 원하신다면 오늘 내용이 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강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죠. 오늘 교육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4가지를 확실히 가져가셔야 합니다. 첫째, SBT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의향 제출부터 검증 완료까지의 절차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하죠. 셋째, 1.5도라는 과학적 기준에 맞춰 우리 회사의 스코프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법을 익히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척 보고서를 통해 어떻게 감축을 증명하고 관리할지 그 관리 체계를 잡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실무를 어떻게 바꿀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강의 목차입니다. 먼저 왜 지금 SBT인가라는 시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파트 1에서는 SBT의 핵심 개념과 인정 절차를 배우겠습니다. 이어 파트 2에서는 1.5도 목표를 정렬하는 실전적인 방법론을 다루고 파트 3에서는 V2.0이라는 최신 동향과 함께 직접 목표 문장을 만들어보는 통합 실습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진단까지 마치면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끝나겠죠. 각 파트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0 왜 지금인가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만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고민 중이신가요? SBT는 단순히 그런 선언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선언이 파리협정의 1.5도 과학에 부합하는지 숫자로 검증하는 곳입니다. 마치 회계감사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기후과학이라는 근거 위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3자가 검증을 해주면 기업은 그린워싱 논란을 피하고 투자자로부터 탄탄한 신뢰를 얻습니다. 결국 검증된 약속만이 진짜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 거죠.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을 넘어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SBT의 핵심입니다. 검증이 없는 자체 목표, 왜 위험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열심히 줄이겠다고 공언해도 투자자나 고객은 그게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수치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검증되지 않은 목표는 그린워싱 의심을 받기 쉽고 녹색금융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SBT의 검증을 통과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1.5도 감축 경로를 따르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죠. 공급망 심사에서도 원청 기업의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검증된 배지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증명 가능한가요? 그럼 SBT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크게 2단계의 목표로 나뉩니다. 먼저 단기 목표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스코프 1과 2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1.5 경로에 맞춰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로 목표는 2050년 전까지 스코프 1, 2, 3 전체 배출량의 90% 이상을 감축하는 거창한 목표죠.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기업이 이제는 2도 경로가 아닌 1.5도 경로를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2도 목표로는 성에 차지 않거든요. 이 이니셔티브는 CDP, UNGC 등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니 신뢰도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1.5도를 기준점으로 잡으세요. 검증 절차는 총 5단계입니다. 약속, 개발, 제출, 검증, 그리고 공개죠.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목표 산정 시 반드시 GHG 프로토콜, 경계 기준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와 넷째로 목표를 따로 하지 말고 동시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승인 후 6개월 내에 공개하지 않으면 다시 검증받아야 하니 주의하시고요. 만약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SME 간소화 경로를 활용하세요. 절차와 서류가 대폭 줄어들고 넷째로 목표가 선택사항이라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우리 회사가 SME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겠죠. 자, 그럼 어떤 목표를 세워야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스코프 1과 2는 전체 배출량의 최소 95% 이상을 포함해서 1.5 경로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스코프 3는 총 배출량의 40%가 넘으면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이때는 최소 well below 이 수준이어야 하죠. 넷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에서 95% 감축이 필수입니다. 주의할 점은 지금 말씀드린 요거는 V1.31 기준이라는 겁니다. 2026년에 발표된 V2.0에서 요건이 조금씩 변경되는데 2028년부터는 신규 목표에 의무 적용되거든요. 당장 목표를 수립 중이라면 V1.31을, 장기 로드맵은 V2.0을 동시에 검토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제출 준비 막막하시죠? 그래서 관리표가 필요합니다. 인벤토리 산정서부터 시작해서 기준연도의 근거, 감축 목표값, 그리고 경영진의 최종 결제까지 항목별로 산출물을 리스트업 해보세요. 저는 담당자와 상태를 표로 관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팀은 스코프 1 2배출량을 계산하고 ESG팀은 스코프 3 비중을 검토한다는 식으로요. 마지막에 경영진 승인까지 도장을 딱 찍으면 검증기관의 어떤 질문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 꼭 활용해서 제출 전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점검하세요. 파트 2 1.5도 목표 정렬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2도로는 부족할까요? 1.5도와 2도는 기후 위기의 피해, 규모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은 2도 목표를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합니다. 규제나 공시 기준도 파리협정의 1.5도를 요구하는 추세고요. 1.5도 정렬이란 우리 회사의 감축 경로를 과학이 요구하는 속도에 정확히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군이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 세계가 공유하는 공통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1.5도라는 과학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무엇을 맞춰야 할까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감축률, 목표 유형, 그리고 적용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핵심은 ACA, 즉 절대량 감축 접근 방식입니다. 배출 총량을 매년 일정 수준으로 꾸준히 줄이는 방식이죠. 과거에는 매년 4.2%씩 줄이는 게 기준이었는데 이게 2026년 4월에 업데이트되면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예전 공식만 믿지 말고 최신 가이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최신 감축률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낡은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 이 부분이 바로 실력의 차이가 됩니다. 목표 설정 4단계 정리해드리죠. 첫째, 데이터가 가장 정확한 연도를 기준연도로 잡으세요. 둘째, 1.5 경로를 선택합니다. 셋째, 목표 연도의 감축률과 총량을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의 선언문으로 만드세요.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스코프 1, 이 절대 배출량을 42% 줄이겠다는 것처럼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한 문장의 기준연도, 목표연도, 범위, 감축률, 정렬 수준이 다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SBT가 요구하는 좋은 목표 선언문의 5가지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목표 문장은 완성되었나요? 스코프별 감축 경로를 시각화하면 이렇습니다. 기준연도를 100으로 잡았을 때 1.5도에 맞추려면 곡선이 가파르게 내려가야 합니다. 스코프 1, 2는 1.5도 정렬이 필수지만 스코프 3는 다소 유연하게 well below 이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무 포인트 하나, 배출 이력을 관리하다가 회사 구도가 바뀌어서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인수할 때가 있죠. 이때 기준연도 데이터를 재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검증 시 데이터의 연속성 문제로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항상 배출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히 보는 실수 중 하나가 목표를 열심히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장은 검증기관 입장에서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기준도, 연도도, 수치도 없으니까요. 반대로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스코프 1이 절대량을 42% 감축한다는 문장은 완벽하죠. 진척률도 매년 꼼꼼히 기록해서 경로 대비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추적성을 확보하세요. 어떤 산정식을 썼는지, 누가 담당하는지 기록하는 그 사소한 차이가 여러분의 ESG 수준을 결정합니다. 목표가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땐 이 원인 매트릭스를 써보세요. 야망은 충분한데 실행이 부진한가요? 아니면 실행은 잘하는데 목표 자체가 낮은가요? 대부분의 기업은 실행은 되는데 목표가 약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땐 1.5도에 맞춰 야망을 상향해야 합니다. 반대로 야망은 높은데 실행이 안 된다면 감축 과제를 점검하고 자원을 투입해야겠죠. 최악은 검증만 받고 방치하는 겁니다. 목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꾸준한 진척 보고로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궤도를 벗어납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매트릭스의 어느 위치에 있나요? 최신 동향 Corporate Net Zero Standard V2.0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에 발표된 이 표준은 목표 설정에서 이행으로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겼습니다.
V1.31에서 V2.0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는데 2028년부터는 모든 신규 목표가 V2.0을 따라야 합니다. 핵심은 연 1회 스코프 1, 2 보고를 의무화하고 5년 주기로 스코프 3까지 포함한 전체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목표만 세워놓고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매년 숫자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갖춰야 2028년 이후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실습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회사 목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제가 드린 표의 5가지 요소를 하나씩 채워보세요. 기준연도는 데이터가 가장 확실한 연도로, 목표연도는 5에서 10년 뒤로, 범위는 스코프 1, 2는 필수로 넣으시고요. 감축률은 최신 경로 값을 확인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예시 문장을 보세요. 2022년 대비 2032년까지 스코프 1, 2 절대 배출량을 몇 % 줄이겠다. 어때요? 훨씬 명확해지지 않았나요? 이 문장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 회사의 기후 대응은 이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됩니다. 기록은 어떻게 남길까요? 3가지 문서가 필요합니다. 목표 선언문과 근거가 담긴 목표 문서, 배출량 산정 이력이 담긴 인벤토리 문서, 그리고 매년 진척도를 기록하는 증빙 문서입니다. 이 3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SSOT, 단일 데이터 원천이라고 부르죠. 보고서마다 데이터가 다르면 신뢰도가 추락합니다. 매년 스코프 1, 2를 체크하고 5년마다 스코프 3 전체를 검토하세요. 사업 구조가 바뀌면 재산정하고요. 이 루틴이 몸에 배면 SBT의 검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자가진단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단기 목표와 넷째로 목표를 구분했나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했나요? 커버리지 요거는요? 스코프별로 정렬 수준을 이해하고 진척보고 루틴까지 세웠다면 거의 완벽합니다. 만약 아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책상 앞에 붙여두세요. 검증 준비는 결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빈틈을 메우는 과정이 바로 우리 회사의 ESG 체력을 키우는 길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할 5가지입니다. 첫째, SBT는 과학에 근거한 제3자 검증입니다. 둘째, 단기 목표와 넷째로 목표를 병행하세요. 셋째, 1.5도 정렬이 핵심입니다. 넷째, 목표 문장은 기준연도부터 정렬 수준까지 5요소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다섯째, 2026년 이후 V2.0 의무화에 대비해 최신 기준을 늘 주시하세요. 이 5가지만 제대로 기억해도 여러분은 이미 SBT의 실무의 핵심을 꿰뚫고 계신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과학이라는 기준 위에 데이터라는 성실함을 쌓는 일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다음 행동 제안입니다. 완벽한 목표를 세우겠다고 고민만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딱 하나, 우리 회사의 스코프 1, 2 세배출량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기준연도 후보만 정하세요. 그리고 2주 내에 오늘 배운 5요소를 활용해 목표 문장 초안을 딱 한 줄 작성해 보는 겁니다. 30일 내에 커버리지를 검토하고 관리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과학에 맞춘 그 목표 한 줄이 결국 투자자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실무의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